자, 3교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2번 파일 제가 열었어요. 2번 파일에는 이제 수식 함수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조건이나 서식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는 부분이긴 한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진급시험 현황이라고 하는 테이블 보이실 거예요. 그죠? 진급시험 현황이라는 테이블 보시면 비어있는 셀들이 있어요. 여기 능력시험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그죠? 비어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에 데이터가 지금 비어있는데 나는 여기다 0점으로 좀 다 채워넣고 싶다 이거죠. 우리 아까 1교시 때 보면 같은 내용을 여러 군데 셀에다 한꺼번에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비어있는 셀을 한꺼번에 선택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얼마 없을 때는 괜찮은데 굉장히 많은 자료가 있는 데에서 빈 셀을 차단해서 한꺼번에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하는 기능들이 이렇게 좀 필요해요. 자, 내가 D4번 셀부터 D20번 셀까지 블럭을 좀 잡을 거예요. 이렇게 능력 시험 있는 범위에 블럭을 잡고요. 홈 리본 메뉴에 가면 편집이라는 그룹에 찾기 및 선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찾기 및 선택이라는 메뉴에서 이동 옵션이라는 메뉴 항목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이동 옵션 메뉴를 클릭을 해서 보면 내가 블럭을 잡고 들어온 이 영역 안에서 어디로 이동을 할 거냐 얘가 물어보죠. 그래서 나 빈 셀로 일단 한번 좀 찾아서 가보겠다 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테이블 내에서 비어있는 셀들만 얘가 쭈르륵 인덱싱해서 찾아요. 그럼 찾았을 때 마지막 커서 위치가 저는 지금 복직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 선택되어 있는 거 보이죠? 그 여기다 숫자 0을 적어주고요. 한꺼번에 입력하는 거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나머지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면 비어있는 셀에 대한 것들이 좀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0 값으로 이렇게 넣어주는 것들. 한꺼번에 찾아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였고요. 빈 셀로 찾아서. 그리고 찾기 및 선택에 가면 바꾸기 옵션이나 이동 옵션을 가지고 뒤쪽에서도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결칙치가 있다거나 또는 이상치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을 해놓고 전 처리를 할 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데 우리 나중에 아래서도 해보겠지만 결칙치가 생겨서 지금처럼 비어있는 값이 있거나 아니면 이상치가 있는 거예요. 능력 시험에 시험 스코어가 적혀져야 되는데 여기 갑자기 뭐 A다 B다 학점이 표시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러고 또 어때요? 뭐 업무 평가에 A, B, C, D 와야 되는데 숫자가 오면 안 된다는 이런 이상치. 그리고 극단치라 그래가지고 분석해내거나 통계를 내는데 영향을 너무 크게 줄 수 있는 너무 작은 값이나 너무 큰 값의 극단치가 있으면 그건 또 제외하고 분석 오차 범위 안에다가 집어넣거든요. 그럼 그럴 때 좀 찾아가지고 전 처리해줄 때 이 기능들이 좀 사용이 돼요. 이동 옵션에 가서 찾은 다음에 필요한 부분 채워넣고 그리고 찾기 바꾸기에 가서 내용 바꿔서 또 표시해 놓고요. 자, 옆에 시트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연산으로 복사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뭐 보육 예산 현황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예산 뭐 증감 뭐 어떻게 됐는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단위가 100만 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100만 원 말고 내가 1000원으로 바꿔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못하는데요. 1000원으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억 4,952만 8천 원으로 해서 뒤에 땡땡땡 0002가 더 이렇게 붙어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349528 34만 9,528이라고만 적혀져 있지 뒤에 0 3개가 더 붙여져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있는 부분에다가 1000 단위가 될 수 있게끔 실제 값을 좀 넣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비어있는 셀에다가 상수값으로 그냥 숫자 1000을 적어줘요. 여기다가 숫자 1000을 일단 적어주고요. 이거 컨트롤 C 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셀. 여기 있는 셀 컨트롤 C 하면 여기 적혀 있는 값이 일단은 복사가 되잖아요. 복사가 된 상태에서
전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 있는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고요. 자, 마우스 여기다가 1,000원씩 다 일일이 제가 지금 곱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여기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옵션들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엑셀에서 번거롭지 않게 일일이 막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뭔가 이런 것들 하지 않더라도 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붙여놨는데 모두 붙여넣는 게 아니고 테두리는 제외하겠다. 자, 왜냐하면 컨트롤 C 했었던 1000 적혀져 있는 부분에는 테두리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원래 있는 데이터 서식에는 테두리가 미리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테두리는 제외시키겠다. 자, 그리고 연산을 해서 붙여 넣을 거라서 곱하기 연산을 하겠다라고 해요. 없음을 하면 그냥 단순히 이 데이터가 복사해서 붙여넣기가 되는 거지만 여기서 연산 기능을 넣어서 곱하기 연산을 하겠다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눌렀더니 여기에 있었던 데이터들 여기에 1000 곱해져서 실제 데이터 원 단위까지 계산되는 거 보이죠? 자, 그리고 쉼표 스타일 뭐 별도로 한번 해주고 연랩이 이렇게 조금 늘려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연산해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도 굉장히 신기한 기능인데 왜 나의 그 리액션 부대였던 성빈 씨 왜 와 안 해주지? 성빈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였나? 숫자 값을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어서 서식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예진 씨가 해줬어. 고마워요. 선생님 불쌍해서 해주고 막 이러는 거 아니죠, 지금 여러분? 그래서 사실 방금 천 단위 구분기호 이렇게 했는데요. 천 단위 구분기호 말고 여기에서 실제로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 놓은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면 뒤에 가서 다시 천 단위 구분기호를 하지 않아도 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도 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단위 1,000원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원 단위까지, 1회 단위까지 쭉 다 표시를 하지는 않잖아요. 표시를 하지는 않는데 이제 반대로 여기 쭉 다 적혀져 있는 예산인데 1,000 단위는 약간 스킵하고 싶은 거야. 실제로 데이터는 이게 맞지만 보여질 때는 공 3개는 좀 가려서 안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때 셀 서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셀 서식에 가서 보면 지금 현재는 회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 지정 있는 쪽으로 가볼게요. 자, 사용자 지정 있는 쪽에 가면 여기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죠. 자, 이 기호들이 각각 뭐 하는 기호인지 우리 조금 이따가 할 거예요. 여기 세미콜론 기준으로 기준값을 다 넣을 수 있다라는 거고, 자, 지금은 우선 원래 있던 사용자 지정에서 원래 있던 데이터를 지우고요. 저 따라서 좀 한번 여기 있는 거 바로 먼저 써볼까요? 샵, 샵샵 0이라고 하는 서식이 있어요. 요거 한번 클릭해 줄게요. 자, 이거 클릭을 딱 하면 샵, 샵샵 0 하고 난 다음에 뒤에서 쉼표를 한 번 더 클릭을 딱 해주면 천 단위가 바로 생략이 딱 돼요. 위에 혹시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528하고 000 이렇게 돼 있는데 쉼표 한 번 넣어주면 천 단위 딱 스킵되고요. 한 번 더 눌러주면 100만 단위까지 스킵 딱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표시도 많이 해요. 샵, 샵샵 0 적고 쉼표를 한 번 더 넣어서 천 단위 구분 딱 한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요. 여기다가 1,000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단위가 길게 나오면 100만 원이면 쉼표 2개 딱 해주고 스킵해주고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서 좀 다르게 또 표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하는 방법을 할 때는 1의 자리까지 유효 자릿수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스킵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끊어서 보여주거나 방금처럼 그냥 그대로 쭉 풀어서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표시되는 형식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어야 돼서. 자, 그 다음에 그림 복사 결제라는 제가 조금 뒤쪽에 보고서 할 때 이제 만들도록 하고요. 가공 1번에 한번 가볼게요. 자, 가공 1번에 가서 제가 뭘 작성을 하려고 하냐면 업태 부분 있는 부분 보이시죠? 자, 업태 부분에 보면 도소매라고 하는 업태가 있는데
이게 다 조금 자기들 맘대로 지금 적어놨어요. 도, 점, 소매도 있고, 도, 쉼표, 소매도 있고, 그냥 도소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쳐주려고 해요. 왜냐면 나중에 내가 업태별로 거래처가 몇 군데고, 업태별로 우리한테 매출 현황이 어떻게 되며, 업태별로 어느 지역에 배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해주려 그러면 기준이 되는 필드에 대한 자료가 잘 정제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업태 부분에서 도소매를 다 일괄적으로 이렇게 그냥 붙여져 있는 기호 없는 도소매로 이렇게 좀 변경을 해보고 싶어요. 자, 해볼게요. 이 3번 셀에서 이제 뭐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해줘도 되고요. 조금 편리하게 잡는 방법 하나 알려주자면 이 3번 셀에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방향키 아래쪽 눌러주게 되면 아래쪽 행까지 쭉 다 드래그가 돼요. 한꺼번에. 자, 블럭 잡아주고 홈 리본 메뉴에 우리 아까 찾기 및 선택의 이동 옵션 가본 메뉴 어디 있는지 알죠? 거기에 이동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 가볼게요. 이동 옵션이라고 미안해요. 이동 옵션 아니고 바꾸기. 바꾸기 가볼게요. 자, 바꾸기에 가면 찾기 있고 바꾸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찾을 내용 자리에다가 마침표를 하나 찍는 거예요. 마침표 하나를 그냥 찍어요. 여기 왜 도점 소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마침표를 찾아서 아무것도 적지 않겠다고 바꿀 내용에는 아무것도 적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모두 바꾸기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점 찍혀있던 도소매 3개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럼 남아있는 거 찾을 내용은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찾을 내용 자리에다가 쉼표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맞죠? 자, 쉼표 넣어주고 모두 바꾸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 바꿔주게 되면은 닫기 하면 내가 원했던 그냥 도소매 형태로 모든 도소매 업태명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 보일 거예요. 일괄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찾아서 변경해주는 역할을 할 때 찾기 바꾸기를 이렇게 활용하기도 해요. 자, 그럼 가공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보면 구분하고 과목 있어요. 구분하고 과목 있는데 구분하고 과목에 약간 공백이 이상하게 적혀져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찾기 바꾸기 기능을 가지고 구분 필드하고 과목 필드에 이렇게 조금 엉망으로 적혀져 있는 부분을 좀 한번 다듬어 볼까요? 다듬어서 캡처샷 한번 보여주십시오. 찾기 바꾸기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필요한 부분을 블럭을 잡고 먼저 작성해 주시는 거예요. 가요. 예진 씨 했고, 오, 잘하셨어요. 예진 씨 잘했고, 다른 친구들도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종현 씨도 잘 만들었고, 네. 공백을 지워주시는 걸로 찾기 바꾸기 하는 거예요. 오, 우람 씨도 잘 만들었고, 이제 원래는 트림이라고 공백을 제거해주는 함수들도 있어요. 네, 지아 씨도 잘 만들어서 올리고 있고, 트림이라는 함수를 써도 되지만 그 함수를 쓰지 않고도 찾기 바꾸기로 이렇게 변경해서 쓰시면 되는데, 자, 그대들의 뇌가 말랑말랑 했는지 안 했는지를 여기서 이제 좀 알 수 있어요. 여기 제가 B3번 셀부터 C15번 셀까지를 블럭을 잡았어요. 블럭을 딱 잡고 우리 찾기 및 선택 가서 또 바꾸기를 하는 거죠. 자, 바꾸기를 하면 바꾸기 대화 상자에 아까 전에 찾을 내용에 쉼표를 썼다면 네, 재환 씨도 지금 해서 올려주고 있고, 자, 찾을 내용 자리에 커서 깜빡깜빡 가져다 놓고요. 스페이스 바를 그냥 한 칸 툭 치는 거예요. 공백 하나, 스페이스 바 한 칸 쿡 공백 띄워 놓고 바꿀 내용에는 아무 내용도 적지 않는 거죠. 자, 이 상태로 두고 모두 바꾸기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공백으로 보였던 36군데가 아무 공백 없는 상태로 모두 다 이렇게 바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백 좀 쉽게 정리해서 넣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통합 부분으로 좀 가보죠. 데이터 취합하는 부분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통합이라고 하는 시트에 가서 봤더니, 자, 1, 2, 3월에 탁구 교실부터 스피치 AB반까지의 문화 강좌 하면서 뭐 합계까지 이렇게 쭉 비워져 있거든요. 자, 근데 여기 오른쪽에 양재동, 그 다음에 방배동, 반포동 데이터 한번 보죠. 자, 방배, 반포동 이렇게 세 군데 동네에 동네별로 탁구 교실부터 스피치 B반까지 신청 인원이 이렇게 쭉 올라와 있어요. 쭉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올라와 있는 이 데이터들을 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같이 다 취합을 해서 넣고 싶다 이건 거지. 예를 들면. 근데 지금 마침 너무 땡큐하게도 양재, 방배, 반포동 모두 다 어때요? 데이터 프레임 구조가 동일해요. 동일하면 더 땡큐하게 실제 데이터만 가지고 와주시면 되거든요. 자, 통합이라는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자, C4번 셀에서요. C4번 셀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갈게요. 자, 데이터라고 하는 리본 메뉴에 가게 되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통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통합 메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수식하고 데이터라고 하는 이 리본 메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리본 메뉴에 데이터 도구에 가면 여기 통합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이 부분 클릭을 해서요. 자, 일단 어떤 함수로 계산 내겠느냐라고 해서 여기 기술통계 함수들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나는 합계를 한번 내보려고 한다. 자, 그럼 어느 부분을 참조해서 합계할 거냐? 자, 참조 부분에다가 커서 가져다가 놓고요. 자, 마우스로 이제 양재동 쪽 시트 가는 거예요. 양재동 시트 쪽에 가가지고 양재동 시트에 가서 양재동의 탁구 교실 1월달 데이터부터 합계 내놓은 1월달 합계 내놓은 부분까지를 쭉 드래그를 합니다. 자, 드래그를 했더니 여기 참조 주소 모양 한번 보세요. 양재동 느낌표 하고요. 여기에 달러로 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무슨 주소예요? 이렇게 생긴 주소? 열번호하고 행번호 앞에 둘 다 달러가 붙었어요. 네, 맞아요, 정은 씨. 절대 주소예요. 네, 절대 주소고 여기에 보면은 요거 먼저 설명하고 할게요. 여러분들은 그 화면 그대로 띄워놓고요. 요 부분을 잠깐 한번 설명을 하고 갈게요. 여기서 A3, 뭐 B 10번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A3 콜론 B 10 이렇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말은 A3번 셀 하나 하고요. A3번 셀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볼게요. A3번 셀 하나하고 B10번 셀 하나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내는 거예요. 쉼표로 표시를 하면. 근데 A3번 콜론 B10번 하면 A3번에서 B10번까지 지금 제가 노랗게 색칠한 부분 보이시죠? 이 영역 전체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지금 통합을 하려고 가서 봤더니 일단 모양이 뭐 이렇게 표시가 됐어요. 양재동이라고 하면서 뭐 느낌표 해서 이런 식으로 셀 주소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료 값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양재동하고 느낌표라는 거는 느낌표 앞에는 시트 이름이 붙어요. 내가 참조하는 시트 이름이고요. 느낌표 뒤에 셀 주소가 붙는 거고 셀 주소는 열번호, 행번호 기준으로 적어주는 거고 열번호, 행번호 앞에 달러의 유무에 따라 상대 주소, 절대 주소, 참조 주소가 이렇게 바뀌어지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내가 합쳐줘야 되는 데이터 C4번 셀부터 올 거라서 이 부분에다가 커서 툭 제가 갖다 놓고요. 데이터의 통합 부분에 가서 자, 합계를 내볼 거고 자, 양재동의 C4번부터 G7번까지를 절대 주소로 우측편에서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하나 여기 추가 들어갔을 거고 자, 방배동에 또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배동 갔더니 알아서 상대적으로 C4에서 G7이라고 방배동도 범위 지금 작죠? 추가. 자, 그대로 반포동 한 번 더 가요.
자, 반포동 갔더니 또 추가해줘야 되는 항목이 여기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어요. 해서 추가해요. 자, 지금처럼 여기 왼쪽에 있는 그 행과 위쪽에 있는 이 열에 있는 데이터들의 내용이 동일할 때는 실제로 통합하고자 하는 셀들의 범위만 잡아주면 돼요. 시트는 다 다르지만 C4에서 G7이라는 범위까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양재동에는 탁구교실하고 요가만 개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방배동에는 노래교실하고 스피치 AB반만 개설될 수도 있는 거고, 반포동에는 뭐 전체가 다 개설이 될 수도 있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데이터 범위가 다 다를 때는 위쪽에 있는 열번호와 행번호를 전체적으로 다 같이 잡아주고 여기 사용할 레이블에서 체크를 둘 다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뭐 월별 데이터가 다르거나 문화강좌 항목이 좀 다르다, 양식이 조금 다르다, 그럼 그럴 때는 그 행과 열을 다 잡으시고 사용할 레이블을 둘 다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뭐 확인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체크를 좀 한번 해주세요. 원본 데이터 연결에 여러분들은 체크를 하시고요. 저는 체크를 하지 않고 한번 나가볼게요. 여러분들은 체크하시고. 자, 확인 버튼 눌렀어요. 자, 눌렀더니 양재, 방배, 반포동에 있던 데이터들이 합계가 돼서 여기 이렇게 들어왔어요. 일단 탁구 교실 먼저 보면 양재 20명, 방배 15명, 일단 반포동도 14명이었어요. 그래서 통합에 49개가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원본 데이터에 데이터 연결을 했기 때문에 양재든 방배든 뭐 반포동이든 뭐 일단 바로 보일 수 있게 탁구 교실에 저는 반포동에 가서 탁구 교실 100명으로 변경됐다라고 그냥 데이터를 쑥 바꿨어요. 자, 저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탁구 교실에 데이터 변화가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엑셀에서 문서 기한을 해서 쭉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뿌려주고요. 시트별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해당 사용자한테. 그래서 자, 너는 양재동 담당자니까 네가 필요한 데이터만 여기 수집해서 좀 넣어봐. 자, 너는 방배동 것만 넣어봐.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서 통합을 하거나 어떤 다른 함수를 통해서 올라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문서 내에서 기능적으로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거지만 구글 이제 제가 크롬이랑 여러 가지 구글 플랫폼들을 소개를 하는 다음 주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 클라우드 컴퓨팅 하면서 이제 공유해서 작업을 하면 또 더 편리하게 이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조금 그렇게 나와요. 예진 씨 통합 메뉴, 예진 씨처럼 혹시 화면이 저렇게 나오면 통합 메뉴를 호출을 할 때 이 부분에 제가 지금 통합이라고 하는 C4번 셀 있죠. 노랗게 색칠한 이 부분에 커서를 두고 통합이라는 메뉴를 호출을 해서 추가한 다음에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내가 통합한 데이터가 시작할 지점에 셀을 가져다가 놓고 한번 작업을 해보세요. 또 혹시 안 나온 친구들 있나요? 작업이 안 나온 친구들 보여주세요. 나왔는지 잘. 여러분들은 데이터 연결했으니까 아마 표시될 거고요. 네. 데이터 한번 해보셨죠? 해보신 거대로. 네. 예진 씨가 대답하고 싶어서 오타를 내면서 열심히 따라하고 있어요. 고마워요. 예뻐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자, 그러면 3번 파일 한번 열어보죠, 여러분. 3번 파일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들도 3번 파일 자, 3번 파일 한번 볼게요. 자, 3번 파일은 서식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더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날짜 시간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날짜 시간 서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강백호라는 사람의 1월 달 근무 현황을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이 친구가 22일 총 근무를 했고요. 이 친구가 1월, 그러니까 출근 시간, 퇴근 시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실제로 했는 근무 시간을 여기다가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근무 시간 합계를 여기다가 이렇게 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시간당 급여를 받아야 되니까 시간당 급여를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근무 시간을 다 더해주면 되겠네요. 맞죠? 근무 시간을 이제 다 더해주면 될 건데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근무 시간 다 더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무 시간 데이터하고 데이터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 부분에다가 커서를 가져다 놓고 어때요? 자동 합계를 눌러주면 돼요. 자, 근데 자동 합계를 딱 눌러줬더니 이 사람이 하루에 8시간씩 뭐 많을 때는 12시간도 근무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나와요? 20시간만 근무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뭔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그죠? 근무 시간은 24시간제로 근무가 되기 때문에 24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애가 제로 세팅을 해서 실제로 계산은 됐지만 표현되는 방식이 이렇게 조금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만 나타내주면 위에 거 아무것도 안 본 사장님은 강백호가 20시간만 일했네? 그럼 시간당 뭐 20시간당 급여에 20시간만 계산해서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이제 서식들을 조금 살펴봐야 하고요. 한 템포당 24시간이 넘어가면 리셋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배열함수를 조금 사용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서식으로 그냥 표시를 해주시면 바로 해결을 또 하실 수 있어요. 자, F27번 셀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 지정에 여기 형식 있는 부분에 시간하고 아워하고 미니츠에서 시간하고 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괄호 적으실 수 있죠? 대괄호에다가 H 적고요. 대괄호 한 번 더 닫아주시는 거예요. H는 소문자든 대문자든 상관없어요. 그럼 여기 H 말고 이거를 M으로 딱 해보잖아요. M으로 얘기를 해주면 분으로 또 계산을 해줘요. 전체를. 분으로도 계산을 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가 몇 시간 근무했는지 분은 지금 딱 떨어지게끔 다 제로제로 되어 있으니까 이 상태로 해서 대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뭐 약간 한 칸 띄워서 시간이라고 적어주면 읽는 사람이 조금 더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188시간이라고 전체 근무 시간 이렇게 계산되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근무 시간도 수학 계산하는 것처럼 썸이나 에브리지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고 계산해서 표현되는 표현식이 다를 때는 표시 형식에 가서 변경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자, 옆에 넘어가면 왼쪽 편에 있는 데이터를요, 오른쪽 편에 있는 데이터처럼 이렇게 변경을 하고 싶어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게 지역 부분을 봤더니 그냥 구명만 적어 놓지 않고요. 앞쪽에 서울시를 자동으로 쭉 붙여놨어요. 자, 이거 쭉 붙여놨고, 자, 200m 달리기도 보면은 앞에 12시간이 기본으로 쭉 되어 있는데 200m 달리는데 이게 시분초거든요. 12시간이나 정말 맘먹고 누구를 막 골탕 먹이면서 달리지 않는 이상 12시간 아니죠. 여기 2분 10초, 1분 50초 이런 식으로 분초로 또 표시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턱걸이도 표시할 때 숫자 뒤에 몇 개인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던지기도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데 일단 던지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가장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숫자 데이터가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요거 조금, 몇 가지만 바꿔볼게요. 이거 147로 바꾸고요. 여기에 뭐 5m만 이렇게 바꾸고요. 자릿수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뭐, 이거 약간 비현실적인 미터 수긴 한데 던졌는데 막 120m 날아가고,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일단 숫자 유효 자릿수를 좀 몇 개만 변경을 좀 해볼게요. 자, 하고 던지기 부분 데이터 블럭을 잡아서 셀 서식에 들어갈게요, 여러분. 자, 셀 서식에 표시 형식에 들어갈게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보면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자,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항목에 가면 기본적으로 제너럴 표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뒤에다가 사실 그냥 큰 따옴표 하고요. 미터 표시되게 소문자 미터 표시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도 끝나요. 그냥 지표준 뒤에다가.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고요. 그럼 여기 49m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보이죠? 자, 또는 정석대로라면 숫자 0이 실수나 정수를 표시를 하는 숫자의 대표적인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0이라고 적고 큰 따옴표 뒤에다가 이렇게 M 표시해 주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또는 샵이라는 기호를 적어서 숫자를 또 대표할 수 있고 큰 따옴표 넣어서 미터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0을 적었을 때랑 샵을 적었을 때 뭐가 다르냐면 0을 적고 미터를 표시를 하면 실제 숫자 0이 왔을 때 그냥 숫자 0으로 표시를 해요. 근데 숫자 0이 왔을 때 샵으로 해서 미터 표시를 하면 0이라는 숫자를 샵은 공백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편한 방법대로 자, 저는 지금 지표준 뒤에다가 미터 표시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어디다 제출을 하면 이제 엑셀에 고수가 아니고 중수 정도 되죠. 이제 하수는 아니에요. 이걸 붙일 줄 아니까 하수는 아닌데 중수 정도예요. 자, 제가 아까 던지기 자릿수를 조금 더 늘리거나 하나는 줄인 이유가 지금 요것 때문에 그래요. 나는 1의 자리를 좀 맞추고 싶은 건 거예요. 선생님 그냥 오른쪽 정렬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나는 가운데 정렬을 유지하면서 1의 자리를 맞추고 싶은 거예요. 1의 자리를. 자, 그러면 이때는요, 어떻게 해주냐면 다시 셀 서식에 들어가서요.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미터 큰 따옴표 안에 미터 넣는 거는 동일해요. 기준은 동일한데 앞에 들어가는 숫자 데이터 유효 자릿수만큼을 채워주시면 돼요. 가장 큰 글씨가 세 글자잖아요. 유효 자리 숫자가 100의 자리까지.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물음표를 찍어주시면 돼요. 세 자리까지. 물음표 찍어주고 큰 따옴표 안에 미터 넣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가운데 정렬 유지되면서 1의 자리를 이렇게 맞춰주게 되죠. 그죠? 자, 맞춰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턱걸이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해보시고요. 자, 200m 달리기 한번 저랑 같이 해볼게요. 200m 달리기도 셀 서식에 이렇게 갔더니 어때요? 사용자 지정 가볼게요. 시분 초가 적혀져 있어요. 시분 초 적혀 있어서 hour, minute, second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대표 서식이 들어가 있는데 나는 어떻게 표시해야 되냐면 몇 분인가 했으니까 n 하고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큰 따옴표 분 한 칸 띄우는 것까지 이렇게 적고 s 초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M하고 S가 분과 초를 뽑아 올 거고요. 그 다음 분하고 한 칸 띄우는 텍스트를 큰 따옴표 안에 넣어주고 초라고 하는 데이터를 큰 따옴표 안에다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주는 거죠. 자, 그러고 확인을 하면 200m 달리기도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쭉 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앞에다가 서울시라는 거를 이렇게 쭉 붙일 건데요. 자, 서울시라는 거를 붙일 건데,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셀 서식에. 방금 전에 던지기나 달리기 기록 같은 경우에는 숫자 데이터거든요. 숫자 데이터라 가지고 우리가 뭐 지표준이나 샵이나 0 뒤에다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었고요. 실제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사용되는 서식 키를 눌러서 뭐 M, S 이렇게 사용을 했었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텍스트 데이터거든요. 근데 텍스트 데이터 앞이나 뒤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적을 때는요. 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여기 지금 보면 골뱅이 기호가 기본으로 마크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먼저 적는 거예요. 서울시라고 적고요. 골뱅이를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아니면 서울시 한 칸 띄우고 골뱅이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앞쪽에 내가 적은 텍스트는 그대로 위쪽에 적혀요. 적히고 골뱅이를 기준으로 뒤쪽을 비워놓으면 원래 있던 데이터가 뒤쪽으로 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고 확인을 해주면 자동으로 서울시가 앞쪽에 이렇게 붙게 되죠. 그죠? 붙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 세 개는 지금 저랑 같이 했고요. 턱걸이 뒤에다가 줄 잘 맞춰서요. 줄 맞춰서 1의 자리 맞춰서 몇 개 했다라고 표시해 주시고, 이름 뒤쪽에다가는 김영주, 김영길, 뭐 이영실 이렇게 이름만 두지 말고 누구누구 님이라고 하는 귀하 표시를, 님 표시를 해서 이름에도 표시를 해주고 턱걸이도 마저 표시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여주세요. 셀 서식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셀 서식 바꾸는 부분도 우리가 파워 BI에 가게 되면은 전 처리를 할 때 표시 형식 보여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분석을 해서 대시보드에 올려서 보고서로 시각화를 했는데 그냥 데이터를 날 것으로 그냥 올리는 거하고 보기 좋은 형태로 올리는 거하고는 읽는 사람이나 이 보고서를 보고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의 그 보는 상태들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있을 수 있어요. 네, 에덴시도 잘 작성했군요. 텍스트 붙이는 거 하고 턱걸이에도 표시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종현 씨랑 지아 씨, 네, 좋아요. 잘 하고 있고 사진 아직 올려주지 않은 다른 친구분들의 이름을 불러보고 싶어요. 올려봐 주세요. 올려봐 주세요. 저는 랜덤 선물 쏘지 않을 거예요. 자주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만 쏴줄 거예요. 정직하게. 이름을 많이 노출시켜 주세요. 채팅창에. 네, 잘했네요. 준범 씨도. 준범 씨는 첫 캡처샷인 것 같아요. 아닌가? 앞에 썼었나? 네, 재환 씨도 잘 해주고 계시고, 뒤에 붙이는 기능들을 텍스트가 이렇게 미리 있고 뒤에 붙여주는 것도 괜찮고, 텍스트가 들어가기 전에 미리 먼저 셀 서식을 이렇게 바꿔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이렇게 하나예요. 재환 씨랑. 어, 음. 제가 조금 더 기다리면 여러분들이 캡처샷을 올릴까요? 제가 계속 한 4~5분 정도만 캡처하면 그 다음 넘어가고 이랬는데 한번 끝까지 기다려 볼까요? 하여튼 잘 하고 계실 거라 생각 들고 쉬운 내용이지만 간과하게 되면 뒤쪽에 가서 혼자 약간 뒷북 질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 화면이 나왔나요? 할 수 있는데 네, 지호 씨도 지호 씨 오늘 출석 제일 1등으로 그 회의실에 들어왔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 어, 지호 씨 여기 이름 뒤에 님 붙이는 것도 한번 해주세요. 골뱅이 기호를 써서 이름 뒤에 붙이거나 지역 앞에 서울시 붙이는 것들도 골뱅이 써서 해주시고 네, 수민 씨도 잘 작성해서 지금 보내주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옆에 기타 서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타 서식에 넘어가서 이 부분 되게 중요한데, 자, 견적서예요. 자, 여러분들이 입사를 해서 뭔가 견적서를 여러분들 회사 ERP로 만들어줄 일이 있거나 견적서를 실제로 만들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선임들이 양식을 다 만들어 놓은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다듬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견적서 이렇게 납품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준다면 저랑 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기 지금 봤더니 이 회사는 뭔가 이런 맛있는 과자나 뭐 식재료를 유통을 하는 회사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 이 가게, 김영주가 대표로 있는 이 가게에다가 이러이러한 항목으로 견적을 지금 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견적을 내서
여기 합계 부분을 더해서 여기다가 공급가액, 세액 더해서 여기 합계 표시를 하라라고 되어 있고 여기 칸이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 업무를 직접 은행에 가서 보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계약서를 쓴다거나 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구매한다거나 또는 뭐 집을 구매한다거나 이런 거를 할 때 금액을 표시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 한글로 표시를 해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숫자를 고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숫자를 한글로 직접 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일단 여기 B10번 셀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합되어 있는 창에다가 는 표시를 하고요. 자, 아래쪽에 공급가에 127만 9천 원 더하기 세액 10% 12만 7,900원 더해서 엔터를 해서 여기다가 값을 표시를 하죠. 140만 6,900원이라고. 자, 이렇게 해주고 그 옆에 G10번 셀에 가서는 다시 한 번 더 는 해서 방금 전에 계산한 항목을 클릭을 해서 엔터를 한번 해줍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데이터가 이렇게 두 개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수량 같은 거를 이렇게 바꾸면 어때요? 바꾸는 데이터에 맞춰가지고 값의 데이터 지금 자동으로 참조돼서 바뀌는 거 보일 거예요. 그죠? 또는 수량을 바꾸거나 내가 단가 이거 52,000원짜리였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바꿔주면 당연히 셀 주소 참조 연산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표시가 그러니까 값이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다가 이제 셀 서식을 좀 바꿔서 표시를 해 줄 건데 자,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딱 눌러주게 되면 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그죠? 자, 셀 서식에 들어갑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가가지고 기타 부분에 한번 가볼게요. 자, 기타 부분에 가봤더니 여기 숫자를 뭐로 표시하라라고 되어 있는 게 있냐면 한글로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283만 9,700 어쩌고 저쩌고를 한글로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죠. 내가 직접 적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해놓고 사용자 지정에 한번 가볼게요. 자, 사용자 지정에 가봤더니 데이터베이스 넘버링 기준을 쓰겠다 해서 한국어 기준으로 돈 원화 표시를 표준으로 표시해 주세요 했더니 제가 이제 수식 이렇게 변경한 거에는 283만 9,100원, 100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형식 앞에 대괄호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금이라고 적고 한 칸 띄워요. 그럼 금 20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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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준자 뒤에 원 한 칸 띄우고 원정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되고 붙여서 원정 이렇게 표시를 해줘도 돼요.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금 200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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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정 이렇게 표시를 해요. 여기다 이렇게 한글로 적어놓게 되면 이 견적서를 조작을 하거나 고칠 일이 일단은 없겠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또 표시를 해줄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괄로 해서 이 숫자를 직접 또 적어주기도 하는데요. 자, 이때는 수식 입력줄에 가서 좀 한번 입력해 볼게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는 해서요. 자, 는 해서 큰 따옴표에 괄로 여는 모양 큰 따옴표 기호 넣고 자, 엔드 연산자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D10번 셀에 있는 데이터를 연결하겠다 하고 엔드 연산자 괄로 닫는 걸로 연결을 해줘 볼게요. 자, 그러면 2839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 이제 쉼표 스타일이 또 들어가 줘야 하잖아요. 맞죠? 쉼표 스타일 들어가는 것들은 셀 서식에 가가지고 또 아까처럼 샵, 콤마, 샵샵 0 넣어서 있는 수식으로 또 변경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거기 가서 사용자 지정 샵, 콤마, 샵샵 0에 이렇게 가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괄로 표시를 일단 해주게 하고요. 여기 있었던 수식은 제외하고 앞쪽에 있는 합계금액 다시 한 번 더 넣어주게 되면 쉼표 스타일 들어가고 괄로 안에 있는 뭐 금액으로 이렇게 또 표시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반대로 표시하기도 해요, 여러분. 앞쪽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를 하고 뒤쪽에다가
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해서 나타낼 수 있으니까 견적서. 앞에 아라비아 숫자 뒤쪽에 한글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조건부 서식 한번 넘어가 보자. 요거 하고 조건부 서식 하고 맛있는 점심 식사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조건부 서식에 가서 보면 수험 번호가요 쭉 있어요. 몇 명인지 봤더니 14명이네요. 자, 14명인데 13번까지 있는데, 자, 지금 여기 중복 데이터 있는 거 보일 거예요. 수험 번호가 중복인 거. 근데 옆에 가서 봤더니 실제 데이터는 중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라는 거겠죠? 다른 친구. 다른 친구들인 건 거고, 여기서 이제 일단 중복 데이터를 걸러내는 거. 그 다음에 이 14명의 학생이 뭔가 자격증 시험을 친 거에 대한 결과를 이렇게 쭉 숫자로 나타냈는데, 그냥 이것만 봐서는 누가 잘 나타냈고, 그리고 합격은 몇 명이고, 불합격이 몇 명인지가 눈에 훅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자료가 수집이 됐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시각화라는 거를 얹게 되는 거고, 그냥 시각화를 알록달록하게 의미 없는 예쁨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해서 진단하거나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에다가 시각화를 줘서 우리가 자료를 정리를 하거든요. 일단은 B4번에서 B17번 사이에 블럭을 잡아서 자, 홈 리본 메뉴에 스타일이라는 그룹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라는 애가 있어요. 자, 조건부 서식이라는 곳에 가면 셀 강조 규칙이라는 메뉴가 있고 셀을 뭔가 강조를 해주는 기능 중에 이러할 때 강조를 해주겠다. 근데 여기 중복값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랬더니 중복값이 나타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서식을 하겠다라고 있는 그냥 디폴트 값 그대로 쓸게요. 자, 그러고 확인을 그냥 단순히 해봤더니 나는 13번만 겹치는 줄 알았더니 A1003번이 두 번이나 이렇게 겹치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어요. 단순하게 수험 번호가.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데이터가 수험 번호만 겹치지 나머지는 다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겹치지 않게끔 수험 번호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A 1001번부터 채우기 핸들러 가지고 아래쪽으로 쭉 드래그 해주면 되죠. 자, 근데 드래그 해주고 났더니 중복 데이터에 줬었던 서식들은 사라지는데 기존에 있었던 테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어지게 돼요. 그러면 채우기 핸들러 쭉 해놓고 난 다음에 채우기 옵션 쪽에 가서 서식만 채우기 있고 서식 없이 채우기 있어요. 서식 없이 채우기로 클릭을 해주면 원래 서식에 건드리지 않고 데이터 값만 이렇게 변경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중복 어떻게 고치는지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 이게 기본 원래 데이터였어요. 근데 수험 번호에 혹시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B4번에서 B17번까지 드래그를 쭉 했어요. 드래그를 하고 난 다음에 조건부 서식 메뉴에 가는 거죠. 홈 리본 메뉴에 가면 있어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내가 직관적으로 지금 중복되는 게 어디 있는지 파바박 바로 딱 찾아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자, 중복값을 찾아내보고 싶다. 내가 지정한 영역 내에서 중복값을 클릭을 해주면 알아서 중복된 데이터는 엑셀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 디폴트 값의 서식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중복되어 있는 부분이 3번, 13번 이렇게 두 군데 있다라고 해서 짝지어서 이렇게 4개 표시가 이렇게 되는데 나는 이제 이걸 중복된 채로 두면 안 되니까 이제 고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B4번 셀, A1001번이 적혀 있는 이 셀에서 채우기 핸들러로 드래그를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1교시 때 배웠거든요. 텍스트하고 숫자하고 같이 있을 때 텍스트는 복사되고 숫자는 일씩 증가된다라는 걸 1교시에 우리가 실습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B4번 셀에서 채우기 핸들러를 가지고 쭉 드래그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일씩 카운트가 되면서 14명의 수험자의 번호가 넘버링이 다 됐는데
기존의 셀 테두리라든지 선의 두께라든지 모양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지금 다 해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채우기 하고 난 다음에 채우기 옵션에 가서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거를 클릭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면 원래 있던 서식 그대로 유지하고 수험 번호들만 이렇게 바뀌어져서 들어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합격, 불합격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자, 합격, 불합격 있는 부분에 클릭을 딱 해가지고 여기다가 합격한 사람들만 노란색으로 색칠을 좀 쭉 하고 싶은 거예요. 합격한 사람들만, 합격 부분에만. 자, 그러면 조건부 서식에 가죠. 합격,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색칠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쭉 가가지고 조건부 서식에 가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자, 이번에도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뭐와 같음이라고 표시를 해서 어떤 데이터와 같음? 합격이라는 데이터와 같다라고 하면 일단 나중에 이제 조금 밥 먹고 와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기본 디폴트 서식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서식을 지정하겠다 해서 확인 버튼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합격자 금방 눈에 더 빨리 들어오잖아요. 그죠? 약간 직관적으로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을 빨리빨리 판단해서 볼 수 있게끔 할 때 조건부 서식을 쓰는데 조건부 서식에 굉장히 기능이 많아요.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 몇 가지 더 활용을 일단 해볼 거고요. 이제 12시 20분인데 지금부터 점심시간 많죠, 우리? 시작해서 1시 반에 다시 수업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후부터는 조금 내용들이 이제 좀 깊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사실 뭐 스파크라인 여기까지는 그냥 쭉 편안하게 하겠지만 함수 부분하고 뒤쪽 데이터 분석 부분 가면 조금 여러분들 심도 있게 공부해야 되니까 식사 든든히 맛있게 하고 올게요.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고 오십시오.